자, 안녕하세요. 김정곤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2020년도 교원임용시험에서 나왔었던 왕망의 왕전제에 대해서 한번 볼 생각입니다. 물론, 최근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시 나오진 않겠지만, 지금은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자 사료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하고, 한자 공부 겸, 그 다음에 한자 사료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시험 문제이긴 하지만 시험에 나왔던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어떤 사료인지는 제가 가려놨습니다. 한자 자체를 한번 보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랬을 때요. 첫 번째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 9글자가 보일 건데요. 역시 그렇게 어려운 한자 사료, 한자는 아니죠. 우리가 보통 요 제일 앞에 있는 글자 금자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경으로도 발음이 되고 갱으로도 발음이 되죠. 그래서 다시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름 명자이고 천하는 우리가 다 아는 것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밭전자가 보이고 요거는 이제 날일자로 읽으면 안 되겠죠. 가로왈 그래서 공자왈 맹자왈 할 때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왕자고 전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자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단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 문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감각을 가지고 이걸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문장을 단어들이 나열되었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대화나 말을 할 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을 배워서 사실 말을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벌벌 떨게 되는데요.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알고 있는 단어를 적절히 나열해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전달을 해주면 되죠. 물론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걸 뛰어넘어야 되지만 처음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가 단어를 가지고 전달하듯이 아니면 제가 외국인을 만나서 처음 이렇게 뭔가 힘든 상황에서 단어를 전달하는 것처럼 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9글자가요. 지금 다시 이름하였다. 이렇게 되겠죠. 천하, 토지를, 왈, 왕전 이렇게 끊어 읽을 수는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또 하나 제가 전달한다면 역시 사료는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고요?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다시 그 이름을 고쳤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천하에 있는 토지를 왕전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약간 매끄럽게 한번 또 고쳐볼까요? 지금 천하의 토지를 왕전이라고 고쳐서 부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굳이 이제 고쳐서 부른다라고 하지 않더라도요. 가장 간단한 해석은 지금 천하의 토지를 왕전이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뒤에 거 역시 볼까요? 자, 뒤에도 우리가 이제 적어도 동양사나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 노비라는 글자는 또 어느 정도 보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노비라는 글자가 보이고 또 역시 왈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고 속인데 이 속자는 어디 속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역시 해석을 간단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면 노비는 사속이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속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역시 이 두 개의 문장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천하의 토지를 왕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노비는 개인에게 속하는 것으로서 즉 사속으로서 이렇게 됩니다. 사속이라 한다라고 끊어버려도 되죠. 자, 그리고요 이 글자 자, 이것도 제가 자주 좀 나온다고 했죠. 모두라고, 개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부득. 자, 부득도요, 우리가 보통, 선생님들이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불자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불, 어떤 경우는 부, 이렇게 읽는다고 했는데, 사실 이건 한자 시험에서 나오는 거고요.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면 됩니다. 불득.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부득. 그래서 부득
푸득불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쓰는 그 글이죠. 푸득불은 순수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라 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득, 얻지 못한다. 득자가 얻을 득이니까요. 그래서 모두 얻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오늘날에 쓰는 거죠. 매매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얻지 못한다 모두 이렇게 되잖아요. 모두 얻지 못한다 매매를. 그래서 이걸 문장을 놓고 보면은 결국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모두 매매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죠. 그래서 얻는다라고 하는 단어로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장 속에서 매매를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줄은 해석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천하의 토지를 모두 왕전이라고 하고 노비를 사속이라고 해서 모두 매매를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봐두면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역시 밑에 두 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두 번째 줄의 문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보통 이제 해석을 안 해도 됩니다. 그 기자고 이것도 어제 우리가 보긴 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남자, 산의 남자가 나오고 입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영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영자를 보통 이제 어려워하실 경우도 있는데 넘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칠 영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일단 뒤에 거를 한번 보시면은 8, 그 다음에 그리고 어제 한번 말씀드렸죠. 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뒤 좌우를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밭전자가 있고 그 다음 이거는 지날 과자죠. 그래서 지나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넘친다 역시 그런 의미도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우물정자인데 이 우물정자도 역시 우리가 앞에 정전제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의 토지로 봐줘야 되겠죠. 예, 그런 경우에 이것을 역시 또 올릴 수가 있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자, 그 남자 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남자 입이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예전부터 동양에서는 사람 단위를 셀 때 그 집에 입이 몇 개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입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입구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남자를 지금 세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남구라고 써두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이 두 개 단어를 남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남자가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친다라는 의미로 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넘치지 않는다인데 뒤에 팔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해석을 하면 여덟이 넘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다섯 글자를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남자가 여덟이 넘치지 않는다. 즉 남자가 여덟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남자가 여덟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요. 토지가 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넘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일정을 넘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해석이 어느 정도 되죠. 다시 한번 볼까요? 남자가요. 불령 8이 넘지가 않고요. 토지는 일정을 넘을 경우에는 자자도 해석을 하셔도 좋고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사람 자자일 때도 있고 하나의 대명사처럼 쓰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한 집안에 있는데 그 집안에 남자가 8명이 안 넘거나 토지가 일정을 넘을 경우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한 집안에 어떤 토지가 있어야 될 만큼의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집안의 토지가 일정이 넘거나 아니면 그 집안에는 남자가 일할 수 있는 단위를 예전에는 남자로만 봤었죠. 그래서 남자가 8이 안 될 경우에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나눈다, 분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될 거죠. 그리고 토지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땅을 나눈다는 의미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나머지 땅을 나누는데요.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은, 자, 여기에서, 너여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게 의미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요. 부족,
구족도 이제 9개의 친족이 될 건데, 뭐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되겠죠. 그냥 친족이라고 해도 좋겠고, 네, 그 다음 구족이라고 그대로 해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웃 린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웃 린자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을 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보통 고향 향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무리 당자입니다. 우리가 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한자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너여자가 아니고 나여자입니다. 해석을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누어 준다. 여분의 토지, 남는 토지를 내가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죠? 그러면 누구에게 나누어 준다? 구족과 이웃 사람들에게. 자, 이웃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을에 있는 이웃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향당도 크게 네, 해석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해석을 보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여유분의 토지를 나누어 주는데 나의 구족과 그 다음에 인리와 향당들에게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어떻게 한다? 내 친척들과 그 다음에 인리, 향당을 그냥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남자가 8명이 안 넘어요. 그리고 토지 단위 일정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아요. 그럼 우리 집안에서 가져야 될 토지보다 많다는 거죠. 그 집안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토지를 나누어 주라는 얘기고 누구한테 나누어 준다? 우리 친인척이나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 고향의 우리들한테 향당에게 나누어 준다. 나누어 준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고 나면 뒤에 게 이제 남아있죠. 자, 뒤에 거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것도 이제 그러한 고로라고 해서 옛날에 이제 하는 말들을 보면 우리는 그런 고로, 이런 고로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저는 기억이 중고등학교 때 수학생들이 무슨 문제를 풀다가 고로 어떻게 답을 얘기를 하죠. 고로 그때 많이 쓰는 단어가 이 한자입니다. 그래서 고로 네, 토지가 없다, 무전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수, 전, 차라 이렇게 한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당자도 크게 이제 의미는 없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 고로 그렇게 고로라는 것은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럼 그렇게 토지를 나누어 주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 토지를 나누어 주었더니 자, 이 부분에서 수전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해석을 굳이 다시 해본다면 우리 집에 토지가 남아요. 왜 남죠? 남자가 8명이 없고요. 모자라고. 아니면 8명이 넘더라도 일정 이상의 토지가 있어서 그 토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네,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고로 지금 마땅히 이것도 당당할 당자 뭐 마땅할 당자인데 해석을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래서 마땅히 토지를 받게 되었더라, 수전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끝에 이것도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이력서 같은 경우를 쓰게 되면요. 상기는 여희 없음 해가지고 여자를 쓰게 되는데요. 보통 여자는 같을 여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제도로 삼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왕망의 왕전제인데요. 일단 왕망의 왕전제라고 이름이 붙게 된 거는 이제 한자를 쭉 보아서 알겠지만 어디에서 따온 겁니까? 여기에 모든 토지를 왕전이라고 한다는 첫 번째 줄이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쭉 아래 서술하고 나서 이상을 제도로 삼았다라고 했으니 왕전제라고 명칭을 붙인 거죠. 자, 이러한 왕전제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한나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한나라도 엄격하게 나누어 보면 전한이 있고 그 다음에 후한이 있죠. 그리고 후한과 전한 사이에 이 왕망에 신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신나라가
이제 우리가 보통 새로울 신자를 쓰게 되어서 네, 이 신나라라고 부르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신나라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전환에서 신나라로 넘어오는 과정은 두 가지가 조금 주목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사회 경제적으로 호족들이 토지를 독점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보통 이러한 일반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나라가 굉장히 위태롭게 되죠. 그러한 상황을 조금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왕망이라는 사람 자체가 일명 외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한 후반부에 원제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있었는데 이 원제의 황후의 네, 동생입니다. 네, 그래서 그쪽 동생하고 관계가 되면서요. 정확한 족보는 그 황후의 동생의 차남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은 그래서 원제의 조카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왕망이라는 사람은 당시 원제의 조카인 네, 외척이 되는 거고요. 이런 외척들이 정치에 참여를 하면서 외척의 횡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두 가지의 상황에서 왕망이 정권을 네, 탈취하게 되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개혁 내용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사회 경제적 문제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고요. 그 부익부 빈익빈 현상 중에서 예전에는 역시 농업이 주요한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 부익부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현상은 토지를 누군가가 독점하는 거죠. 그래서 왕망은 자기 나름대로 그 개혁 방향을 이러한 토지의 독점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독점을 어떻게 풀어내려고 하느냐 하면 갑이 가지고 있는 땅을 나누어줘라 옆에 뭐 이렇게 그냥 강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내부에 있는 모든 땅을 뭘로 삼아버린다는 겁니까? 왕의 토지로 삼아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국가가 토지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왕전제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보통 해석을 할 때는 토지 국유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토지를 왕의 땅, 국가의 토지로 삼아버리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 개인 집에서 가질 수 있는 땅을 일정으로 잡은 거죠. 이 일정이 어느 만큼인가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수치나 이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궁금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한 집안이 가질 수 있는 토지를 적절하게 일정이라고 잡는다고 보면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왕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황제의 명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 나누어 줘라 라고 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제도로 삼아 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네, 소위 말하는 신나라 왕망 때의 토지 국유화 또는 이제 왕전제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는 거고요.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한자를 본다면 역시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왕망의 토지개혁 정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어떤 재산의 사유화, 개인 재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지금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부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이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전환 시대의 후반부로 넘어올수록 사유재산은 이미 사회의 하나의 제도가 되었고요. 그것에서 문제점은 어떤 사람들이 독점하는 게 문제점이긴 하지만 사유화, 모든 재산들의 사유화라는 것은 사회적인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것을 하나의 국유화로 방향을 간다는 것은 누구든지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왕망의 왕전제는 실제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농림군이나 아니면 정미군의 반항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왕망의 신나라는 아주 짧은 시간밖에 존재하지 못하게 되고 후한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료를 보실 때 역시 후반부에는 농림군, 그 다음에 정미의 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는 이 짧은 사료 내에서 뭘 보게 됩니까? 네, 왕전제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비 매매 금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네,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료를 통해서 내용을 좀 더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 사료를 해석해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떤가요? 저하고 이제 2번 정도의 사료 강도를 해봤는데요. 역시 현재는 뭐 중국사 쪽에서 한번 사료를 가지고 와봤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사료가 좀 쉬웠던 한자였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번 도금과 해석을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네, 고쳤다 천하의 토지를 이렇게 되는 거죠. 고쳐서 왕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노비는 사속이라고 해서 모두 네, 부득 그 다음에 매매하지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남자가 팔이 넘지 않거나 그 다음에 토지가 네, 일정이 안 되는 경우에 나머지는요. 일정이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 일정이 넘을 과자죠. 넘을 경우에는 그 여전을 어떻게 해라? 나누어 주어라. 누구한테요? 나의 네, 아홉 구족과 아홉 족과 그 다음에 인리라고 읽는 게 좋겠죠. 이거는 뭐 도금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이 린자인데 실제로 글을 읽을 때는 인리라고 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인리 마을 사람들 그 다음에 향당에게 나눠준다. 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로 네,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수전 토지를 받게 되는 거고 그리하여 이것을 제도로 삼았다라고 해서 왕전제가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이제 해석 부분을 한번 넣어 봤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두 번째 한번 네, 한자 사료를 해봤습니다. 한 20분이 조금 넘어 걸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한자를 하시다 보면요. 역시 어제 봤던 한자도 오늘 보았고요. 그게 물론 내 개자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한자가 축적이 되고 그 다음에 사료를 읽는 방법, 문장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기게 되면 어려운 한자 사료들도 네,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만 이런 한자 사료에 대해서는 역시 뭐가 필요하다?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한자 자체만 공부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반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잊지를 마시고 네, 기본적으로 역사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 한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자 강독이었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한자 사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임용단기의 김정곤이었습니다.